제9장 속도의 재정의 느림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술. 당신은 얼마나 빨리 일하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더 빨리 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생산성이다. 이메일에 즉시 답장하는 것이 책임감이다. 마감일보다 먼저 일을 끝내는 것이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속도는 적이다. 즉각적인 반응은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당신이 이메일에 즉시 답장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긴급성을 당신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모든 요청에 즉시 응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진정한 생산성은 얼마나 빨리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일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 뉴포트의 딥워크 이론과 팀 페리스 자신의 파킨슨 법칙 적용 이론을 만난다. 이 두 이론은 속도와 생산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느림이 오히려 더 깊은 집중력과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밝혀낸다. 파킨슨의 법칙, 팀 페리스가 발견한 시간 팽창의 비밀.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은 1955년 이코노미스트 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한다. 일은 완료 시간을 채우기 위해 팽창한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다. 파킨슨은 영국 행정부의 관료 조직을 연구하던 중 관리들의 숫자가 해야 할 일의 양과 무관하게 매년 5.7%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은 줄었지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이 만들어졌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더 충원되었던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이 파킨슨의 법칙을 개인의 생산성 영역으로 가져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일주일을 잡으면 보고서는 일주일 내내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다.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을 잡으면 보고서는 2시간 안에 완성된다. 일의 복잡성과 소요시간은 당신이 설정한 시간 예산에 정비례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 나는 주 80시간을 일하던 시절 연간 4만 달러를 벌었다. 나는 주 4시간만 일하게 된 후 월간 4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20분의 1로 줄었지만 내 수입은 12배로 증가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다. 내가 더 현명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나는 파킨슨의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팀 페리스의 파킨슨 법칙 적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당신이 2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에게 4일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그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창의적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한다. 당신은 평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효율성 전략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버리며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 둘째, 데드라인을 공개하라. 당신이 설정한 인위적 데드라인을 상사, 동료, 고객에게 공개하라. 약속은 당신의 뇌에 강력한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킨다. 당신은 단순히 스스로에게 한 약속보다 타인에게 한 약속을 훨씬 더 잘 지킨다. 셋째, 데드라인을 눈에 보이게 하라. 휴대전화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어라. 디지털 데드라인 시계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라.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당신의 뇌는 긴박감과 집중력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넷째, 데드라인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라. 처음에는 무리한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말라. 평소 소요 시간의 70%로 시작하라. 그것이 익숙해지면 50%로 줄여라. 그 다음에는 30%로 줄여라. 당신의 뇌는 점진적 적응에 강하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강조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심리적 도구이다. 당신이 2주 걸릴 일을 4일 만에 해내는 경험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재구성한다. 느림의 생산성.
칼 뉴포트가 발견한 딥워크의 가치. 칼 뉴포트는 MIT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타운 대학에 재직 중인 컴퓨터공학자이다. 그는 딥워크와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통해 현대사회의 생산성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 지식 노동자는 이메일, 메신저, 회의, SNS에 끊임없이 방해받으며 얕은 일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쁘지만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다고 느낀다. 그들은 더 빨리 일하려고 애쓰지만 더 빨리 일할수록 그들이 처리하는 일은 더 얕아진다. 뉴포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역설적이다. 더 느리게 일하라. 더 깊게 집중하라. 더 적게 성취하라. 뉴포트는 딥워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딥워크란 자신의 인지 능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직업 활동이다. 이 활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모방하기 어렵다. 반면 얕은 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얕은 일이란 높은 수준의 인지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 종종 방해받는 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적 성격의 업무이다. 이러한 일은 대개 새로운 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며 모방하기 쉽다. 뉴포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딥워크는 희소하고 가치 있지만 얕은 일은 풍부하고 저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식 노동자는 하루의 대부분을 얕은 일에 소비한다. 그들은 이메일에 답장하고 메신저에 응답하고 형식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한다. 그들은 바쁘지만 생산적이지 않다. 그들은 빠르지만 깊지 않다. 뉴포트는 딥워크를 실천하기 위한 4가지 철학을 제시한다. 첫째, 수도사 철학. 완전한 고립과 단절을 통해 장기간 집중하는 방식이다. 몇 주, 몇 달 동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한다. 소수의 극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저명한 작가, 연구자, 예술가들이 이 방식을 택한다. 둘째, 이중 운용 철학. 하루 중 명확히 구분된 2가지 모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전에는 딥워크 모드, 오후에는 얕은 일 모드, 또는 월수금은 딥워크, 화목은 얕은 일. 이 방식은 두 모드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핵심이다. 셋째, 리듬 철학. 매일 같은 시간에 딥워크를 수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식이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딥워크, 점심 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딥워크. 뉴포트는 이 방식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한다. 습관이 형성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딥워크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넷째, 신문기자 철학. 짧은 시간이라도 틈틈이 딥워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30분, 1시간의 짧은 집중 시간을 하루에 여러 번 확보한다. 이 방식은 상당한 인지적 전환 능력을 요구하지만 일정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뉴포트는 이렇게 강조한다.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토대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삶이 어둡고 불행해지지만 저녁에 즐기는 마티니에 집중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두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이 같다고 해도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실행하고, 사랑하는지는 집중하는 대상의 총합이다. 팀 페리스는 이 뉴포트의 딥워크 철학을 자신의 파킨슨 법칙 전략과 완벽하게 통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당신에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는가를 묻는다. 딥워크는 당신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깊게 집중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두 질문은 하나의 답을 향해 수렴한다. 당신은 짧고 깊게 일해야 한다.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번아웃 방지와 에너지 관리의 기술. 팀 페리스와 칼 뉴포트의 이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나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일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소진되고 더 자주 실수하며 더 멀리서 기회를 놓친다. 그는 번아웃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잘못된 생산성 신화의 결과물로 진단한다. 번아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일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의미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이메일에 답장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아무것도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그 공허감이 당신의 에너지를 더 빨리 고갈시킨다. 팀 페리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관리가 시간 관리보다 중요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그것은 시간처럼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다. 파동을 그린다. 아침에 가장 높았다가 점심 후에 떨어지고 저녁에 다시 올랐다가 밤에 바닥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라. 당신의 에너지가 낮은 시간대에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아예 휴식을 취하라. 당신의 에너지 패턴을 관찰하고 그것에 맞추어 일하라. 둘째, 완벽주의는 지속 가능성의 적이다. 완벽주의는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독이다. 당신은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 80%의 완성도에서 95%의 완성도로 올리는데 처음 80%를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만큼을 추가로 투자한다. 그리고 그 15%의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충분히 좋은 결과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80%의 완성도에서 멈추는 용기를 가져라. 그 남은 20%의 시간으로 당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회복은 생산성의 일부이다. 당신은 휴식을 생산성의 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은 쉬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 생각이 당신을 더 빨리 소진시킨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다. 휴식은 재충전이다. 운동선수가 경기 후 반드시 회복 기간을 가지는 이유는 회복이 성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두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휴식할 때 당신의 두뇌는 정보를 재구성하고 창의적 연결을 형성하며 다음 집중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한다. 매주 최소 하루는 완전한 휴식일로 지정하라. 그날은 어떤 업무 관련 활동도 하지 말라. 이메일도 확인하지 말고 문서도 보지 말고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말라. 이 완전한 단절이 당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 속도 재정의의 실제, 파킨슨과 딥워크의 통합 전략. 팀 페리스와 칼 뉴포트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더 빨리 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더 현명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 법칙 데일리 챌린지. 매일 하나의 주요 과제를 선택하고 평소 소요 시간의 50%만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시간 안에 과제를 완료하라.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날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한다. 일주일 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2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던 일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하루 종일 걸린다고 생각했던 일을 3시간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딥워크 블록 의무화. 매일 최소 90분의 딥워크 블록을 확보하라. 이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메일은 차단하고 메신저는 끄고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어라. 이 90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라. 뉴포트는 이렇게 조언한다. 처음에는 30분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의 뇌는 방해와 산만함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집중 시간을 늘려가라. 30분, 45분, 60분, 90분. 2주 후 당신의 뇌는 딥워크 모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셋째, 얕은 일의 배치 최적화. 당신의 에너지 곡선을 관찰하라.
언제 가장 집중력이 높은가? 그 시간대에 딥워크를 배치하라. 언제 가장 집중력이 낮은가? 그 시간대에 얕은 일을 배치하라. 오후 3시. 당신의 뇌는 이미 하루의 결정 피로에 지쳐있다. 이 시간에 딥워크를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시간에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라. 넷째, 완전한 단절의 날 의무화. 일주일에 하루, 완전한 디지털 단절의 날을 지정하라. 그날은 이메일도, 메신저도, SNS도, 뉴스도 보지 않는다. 그날은 오직 독서, 산책, 명상, 가족과의 시간, 취미 활동만 한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중요한 연락을 놓칠까봐,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불안은 곧 사라진다. 당신은 깨닫게 된다. 당신이 없는 24시간 동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당신이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들은 스스로 해결되었거나 다음날 확인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섯째, 완성도 기준의 현실화. 모든 과제에 대해 완성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라. 그 기준은 완벽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수준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상사가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많은 그래프, 더 상세한 분석, 더 아름다운 포매팅은 필요하지 않다. 여섯째, 에너지 감사 일기. 일주일간 당신의 에너지 레벨을 1시간 단위로 기록하라. 언제 가장 높은가? 언제 가장 낮은가?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어떤 활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가? 이 에너지 감사 일기는 당신의 일정을 재설계하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된다. 일곱째, 루스벨트식 소행 전기 실천. 칼 뉴포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집중력 훈련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루스벨트식 소행을 제안한다.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심층적 과제를 파악하라. 그 다음 이 과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지 추정한 후 이 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빠듯한 시한을 설정하라. 가능하다면 시한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가령 완성된 프로젝트를 제시할 사람에게 언제까지 될지 말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휴대전화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동기를 부여하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 실험을 하라. 그래야 집중력을 훈련하는 동시에 두뇌에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완료 시간과 집중력을 교환하는 능력에 자신감이 생기면 루스벨트식 속행의 빈도를 늘려라. 이때 시한은 항상 빠듯하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꾸준하게 시한을 지키되 그러기 위해서 치열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다.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 달러라는 수입을 안겨주었다가 다시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나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더 빨리 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답은 더 현명하게 일하지 않는 것, 더 깊게 집중하는 것,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에 있었다. 칼 뉴포트는 말한다. 딥워크는 단순한 생산성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다. 당신이 온전히 집중했던 순간들, 당신이 자신의 인지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던 순간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억으로 남는다. 팀 페리스는 말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당신의 속도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가? 당신은 여전히 더 빨리 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여전히 이메일에 즉시 답장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여전히 하루 종일 바쁜 것이 생산적이라고 믿는가? 당신의 파킨슨 법칙 데일리 챌린지는 무엇인가? 당신의 딥워크 블록은 언제인가? 당신의 완전한 단절의 날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속도와 생산성에 대한 오래된 신화에서 깨어나 느림의 생산성, 깊이의 집중력,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철학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